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약속 시간에 항상 늦으시나요? 중요한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미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들은 당신을 보며 대체 그러는 거야 라고 묻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그 이유를 몰라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늦거나 게으른 것을 의지력 부족이나 성격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뇌의 발달과 어린 시절의 경험에 관한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나는 왜 항상 늦는가라는 아주 사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인간 행동의 근원을 탐색하는 심도 깊은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학창시절에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나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편인가요?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유독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당신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DHD를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나 산만한 행동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ADHD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 핵심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만성적인 지각, 즉 약속 시간에 늦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미성숙한 시간 감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까지 어딘가에 도착해야 하는데 현재 시각이 7시 55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5분이라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느끼며 서두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감각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5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5분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며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 늦고 마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온 패턴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 감각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기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입니다. 한 살배기 아기에게 5분 뒤에 밥 줄게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기가 느끼는 것은 오직 지금 밥이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5분은 이해할 수 없는 영겁의 시간일 뿐이죠. 시간 감각을 포함한 뇌의 모든 기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 환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뇌 발달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성적으로 약속에 늦고 앞서 말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 사실이 당신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선천적으로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둘째, 당신이 아주 어렸을 때,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당신의 부모님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ADHD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ADHD는 유전병처럼 물려받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민한 기질의 아기가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적응의 결과이자 발달의 지연입니다. 유전적으로 민감한 아기들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부모의 불안, 걱정, 갈등은 고스란히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환경은 아기의 뇌 발달, 특히 시간 감각, 자기 조절, 동기부여 등을 관장하는 특정 뇌회로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즉, 외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대한 연결을 끊어버리는 생존 방식이 체화된 것이고, 그 결과로 시간 감각과 같은 기능들의 발달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이를 미루는 습관, 즉 지연 행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ADHD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기 싫거나 어려운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야 허둥지둥 해치우곤 합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 과제 제출 전날 밤을 꼬박 새우며 글을 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동기부여 회로와 관련이 깊습니다. 동기부여 회로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활력과 호기심,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의욕을 불어넣어줍니다.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평상시에 이 도파민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 직전과 같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일을 시작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그 강력한 도파민 한 방을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이 우리의 뇌 생리를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ADHD라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더 장난기 많고 호기심이 왕성하며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으로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코미디언의 90%는 ADHD로 진단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생각이 이곳저곳으로 자유롭게 튀는 뇌는 코미디의 본질과도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특성은 다른 측면에서는 정서적 미성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불균형적인 발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지적으로는 매우 뛰어날 수 있지만 감정 조절이나 책임감 같은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책임감의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당신에게 8시 5분 전까지 이곳에 오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신은 7시 반에 도착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제 시간에 도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얼마나 강한 동기부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다시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가 책임감이 없고 미성숙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실제로 ADHD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미안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가장 큰 함정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대신 우리는 따뜻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비난 섞인 질문을 멈추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고 부드럽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졌고 지적인 능력도 있고 사람들을 아끼는데 왜 자꾸만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탐구하는 것이죠. 자기 비난 대신 자기 탐구를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진짜 원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언제나 한 사람의 인생 경험과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가족의 역사 속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이 그렇다고 단정 짓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공격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딱지를 붙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500년 전 부처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고 친구조차 내 것을 탐하는 잠재적인 적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공격적이고 의심 많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여 남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그런 세계관과 성격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구나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차갑고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공격성과 불신이라는 두꺼운 갑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끔찍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혹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강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개의 평생 성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면 그 개는 평생 불안해하고 공격적이거나 겁에 질린 채 살아갈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충분한 햇빛과 물, 좋은 흙을 주어야만 곱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랑받고, 수용받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가 지금의 우리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왜 항상 늦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린 시절, 예민했던 당신의 뇌가 스트레스 가득한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발달의 흔적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변화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결함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호기심으로 물어봐 주세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스스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연민 어린 이해로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에게도 자신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